안녕하세요, 상담일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전 영상 불행은 어디서 오는가의 후속 영상으로 감정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이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과거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이고 직관적으로 해석하는 주관적인 판단 과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는가가 현재 느끼는 감정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따돌림을 당했던 사람은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신, 불안, 분노를 느끼기 쉬우며, 반대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졌던 사람은 이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감, 친밀감, 편안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감정은 이처럼 자신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해석하는 주관적 판단 과정입니다. 둘째, 감정을 발생시키는 해석은 상황이나 대상을 경험한 후에만 발생하는 결과물이 아니라 경험하기 이전에도 발생하는 예측적인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이나 치과 진료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보기 싫은 직장 상사 때문에 출근 전 화가 난다거나, 연인이나 친구와의 만남을 기다리면서 설렘을 느끼는 것처럼 감정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예측해서 느끼도록 합니다. 셋째, 감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감정을 강렬하게 느끼면 그 이후 경험하는 모든 경험이 그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던 사람으로부터 고백받은 날이라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은 그날 온종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건이 기분 좋게 느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여유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직장 상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모멸감이 느껴지도록 화를 냈다면 당신은 그날 온종일 불쾌한 기분을 느끼기 쉽고 부정적인 생각과 거칠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는 말처럼 감정은 이전에 느낀 감정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연속해서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감정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확장하고 유지하려고 하며, 반대로 부정적인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키워나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라는 말처럼 내가 사랑하거나 호감을 느낀 사람에게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장점에도 매우 즐겁고 기쁘게 여겨지고, 반대로 단점이나 실수를 보인다 해도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실수야 라고 하며 상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거부합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행동을 해도 좋아 보이지가 않고 사소한 실수에도 불쾌감이나 분노가 생기기 쉬우며, 저 사람은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무슨 꿍꿍이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며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상대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태도를 보이기 쉽습니다. 다섯째, 감정은 상황을 재현하면서 해석의 근거가 될 경험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지적을 많이 받으며 불안과 분노를 느끼며 자란 아이가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나를 쉽게 무시해 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되었다면, 이후 또래 관계에서도 무시당한다는 해석을 쉽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분노와 불안을 자주 느끼며 부정적 생각들을 만들어냅니다. 앞에 아이들이 웃고 있는 건 분명 나를 욕하는 말을 하며 비웃고 있는 거야.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내 어깨를 밀치고 간 아이는 고의로 나를 무시하기 위해 그렇게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부정적 생각은 또래 관계를 회피하거나 저항하도록 유도해 관계 갈등과 단절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이후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또다시 사람들은 나를 쉽게 무시해 라는 해석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재현 과정은 반대로 긍정적인 경험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에게 존중받고 자란 아이는 사람들은 나를 존중해 라는 해석의 틀을 가지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 해석의 틀을 바탕으로 신뢰감, 친밀감 등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보이게 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유는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감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감정이란 지금 경험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한 결과물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많은 사람을 상담해 오면서 이분들이 자신의 감정이 객관적이고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마도 불신감이나 불안감이 자신이 느끼는 것만을 확신하게 한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하지만 감정에 대한 확신은 생각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만 강화하고 확장하며 다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상담에서 흔하게 보이는 사례를 예를 들자면 과거에 무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을 가진 내담자들은 지하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 웃기만 해도 나를 비웃었다고 해석하고 분노를 느끼며 이 감정에 확신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저 사람은 내가 살이 쪄서 비웃었어. 저 사람은 내가 못생긴 걸 비웃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낸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합리적으로 여겨지지만 본인은 자신이 느낀 감정에 확신하고 있으므로 생각 또한 바꾸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확대하고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커지다 보면 누구나 나를 보면 무시할 거야. 그래서 난 나가지 않겠어. 라며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욕을 하겠어 라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을 일으키며 상황을 악화시켜 나가는 경우를 상담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선 자신의 감정이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나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강화, 확장, 연장시키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을 거부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이란 결국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문과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는 자신의 과거이기에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이해와 수용을 바탕으로 현재를 재해석해야 합니다. 재해석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